화이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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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자! 중고차를 사긴 사야겠는데 이런 중고차 괴담의 구입을 고민하시던 분들, 오늘 저희가 말씀드릴 9가지 팁만 기억하신다면 모두 가성비 좋은 중고차 구매에 성공하실 수 있을 거예요. 우리가 집을 짓고 난 다음에 가장 어려웠던 쇼핑 난이도가 바로 중고차였습니다. 그렇죠. 아마 집 사는 것보다 중고차 제대로 된 거 사는 게 더 어려울 수도 있어요. 훨씬 어렵습니다. 근데 중고차 역시도 집 짓는 거와 비슷하게 기준만 명확하면은 가성비 좋은 걸 충분히 구입할 수 있어요. 첫 번째, 내가 인터넷에서 알아본 자동차를 보러 갔는데 다른 차를 추천하는 경우. 허위 매물인가요? 허위 매물입니다. 근데 인터넷에 허위 매물이 어마어마해요. 일단 자기네 차를 보러 오게 하려는 거구나. 네, 자기네 차를 보러 오게 하는 것보다는 호구를 찾는 거예요. 아니, 싼 차를 추천해서 비싼 차를 파는 거죠. 만약에 비싸게 샀을 때 그 차가 제대로 된 차면은 다행이죠. 근데 허위 매물을 올린 사람이 과연 그런 차를 줄까? 그렇죠. 근데 그리고 그 차를 사러 갔을 때는 막 이것저것 비교해보고 요거면 되겠다 해서 갔지만 거기서 갑자기 추천해주는 건 내가 정보가 아무것도 없으니까 안 그렇죠. 좋은 차를 구매할 확률이 더 높겠네. 정보의 불균형, 그렇죠. 침수차, 사고차. 이럴 때는 뒤를 돌아보지 말고 그냥 가세요. 막 안 돌려보내준다는 얘기도 있던데. 거기서 쫄면 안 됩니다. 그냥 가야 돼요. 단칼에 딱 그냥 거절하고 나와야지. 막 얘기하다가 중간에 가려면 더 힘들어지겠구나. 그럼요. 그치? 왜냐면 그 사람들도 이제 길게 끌었을 경우에는 뭐 차비라도 주셔야죠. 뭐 밥값이라도 주셔야죠. 시간을 들였으니까. 이것 때문에 뭐 다른 분들 못 보여드렸는데 이거 제 시간 보상해달라고. 정말 악질이죠. 두 번째, 오랫동안 팔리지 않은 차량. 뭔가 매력이 없었으니까 좀 시간이 걸린 건가? 중고차의 경우에는 가장 좋은 차가 입고가 되잖아요. 그러면 딜러들이 가장 먼저 합니다. 그렇겠죠. 네. 알아보는 눈이 있으신 분들이시니까. 그쵸. 그 다음 가족, 딜러의 가족. 추천해서 사고. 그렇죠. 그리고 그 다음엔 정말 가까운 지인들. 그 다음 순위가 우리구나. 인터넷이 잘 돼 있긴 한데 그걸 보고서 거기 간 다음에 딱 보니까 상태가 생각보다 안 좋은 거예요. 사진보다 상태가 안 좋으니까 뭐 다른 거 좋은 거 없습니까? 거기서부터가 잘못되기 시작하는 것 같아요. 근데 타짜들 같은 경우에는 매매 단지에서도 진주를 발견하곤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같은 초보들 같은 경우에는 가면 갈수록 좋은 차를 구입할 수가 없는 거예요. 확률이 굉장히 줄어들겠구나. 네, 저는 그래서 자동차가 입고된 지 한 달 이내 그 차들만 집중적으로 노렸습니다. 그렇군요. 똑똑한데? 수많은 사람들이 보고 갔을 텐데 수개월 동안 근데 그 차가 안 팔렸다. 그 말은 가격이 안 맞거나 인터넷에 올라온 사진과 안 맞거나 뭔가 문제가 있거나? 그렇죠. 일단 초보는 피하는 게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생각하면 약간 초밥이랑 비슷한 것 같아요. 초밥, 신선한 초밥. 입고된 지 얼마 안 된. 맛있는 초밥. 초밥. 요즘 초밥왕에 빠져 계시죠? 네, 쇼타. 세 번째, 보험 이력, 성능 점검 기록부를 공개하지 않는 것. 이런 것도 요즘에 인터넷으로 정보를 많이 알아볼 수 있게 되면서 다 이제 공개되어 있는 정보잖아요. 그렇죠. 우리가 제일 많이 이용하는 N카를 기준으로 한다고 하면은 그 정보가 다 공유가 돼 있어요. 근데 보험 이력 같은 경우에는 중요한 이유가 사고에 대한 공식적인 기록이거든요. 그렇죠. 물론 그게 모든 걸 다 얘기해 주는 건 아니에요. 비공식적으로 합의를 본 경우에는 여기에 나와 있진 않습니다. 그렇죠. 하지만 합의한 경우에는 막 그렇게 큰 사고는 아닐 수 있으니까. 그렇죠. 뭐 단순 교환일 수도 있고. 근데 그거를 공개하지 않는다. 뭔가 문제가 있는 거다. 그쵸. 엄청나게 사고가 많이 일어났거나 뭐 큰 금액이거나 뭐 아무튼. 그리고 성능 점검 기록부. 이거는 자동차가 어디가 어떻게 망가졌는지 그래픽과 수치로 이제 기록을 하게 됩니다. 이제 차량이 이제 어디 망가진 부위를 체크해가지고 이제 구매자들이 볼 수 있게 해주는 건데요. 이거를 숨긴다. 그것도 좀 수상하지 않아요? 그렇죠. 엄청 수상한 거죠. 그래도 그쵸? 요즘에는 그런 정보들을 공유할 수 있는 곳들이 많이 늘어나기 시작하면서 잘 내가 알아보기만 시작하면 옛날처럼 중고차를 사서 막 사기당하거나 이런 일은 좀 줄일 수 있겠네요. 그걸 안 보여주는데 뭐 어떻게 봅니까? 그건 일단 제해야 되는 거니까. 그렇죠. 제외해야죠. 네 번째, 시세보다 터무니없이 싼 차. 빨리 털어버리고 싶은 차인가 보다. 그러면 다행인데 자, 최신형 제네시스 BMW가 500만 원도 안 된다고 믿으시겠습니까? 엄청 혹하기는 하네요. 네, 더군다나 무사고. 근데 왜 그렇게 그런 차량이 검색해보면 수두룩합니다. 차 번호도 나와 있고요. 차 사진도 되게 잘 찍어놨어요. 뭐지 그럼? 허위 매물.
자기 차도 아니에요, 그거. 헐. 남의 거 이미지 퍼다가 그냥 올린 거예요. 아니면 자기 차일 수도 있어요. 근데 절대 안 팝니다. 아니, 구글링을 그럼 해봐야지. 어디 다른 겹치는 사진이 있나? 아니 뭐 근데 가가지고 보는데 그거 방금 전에 팔렸다. 그럼 할 말 없는 거잖아. 그거 어떻게 내가 알 수 있나요? 그치. 뭐 누가 예약금을 걸어서 그건 보여줄 수 없다. 그렇죠. 네, 대부분 그런 식으로 허위 매물을 올립니다. 그렇게 반에 반값 막 이런 식으로 나와 있는 건요, 그냥 거르는 게 나아요. 그래서 저는 차 구입할 때 블로그는 요즘에 제하고 있습니다. 개인 블로그는? 네, 한 사람이 블로그 계정을 막 20개, 30개씩 갖고 있는 상태에서 막 올리는 거예요. 뭐 IP도 바꿔가면서. 괜히 혼란스러워요. 그거 다 시간 낭비인 것 같더라고요. 5번째, 주인이 계속 바뀐 차. 여러 사람이 탄 차 같은 경우에는 주행 습관이나 이제 손이 많이 탄 차이기 때문에 약간 좀. 아니, 그냥 그렇게 찝찝한 거면 다행이에요. 그러니까 뭐냐면요, 차가 상태가 좋으면 차주가 절대 내놓을 리가 없습니다. 그냥 차를 이제 운전하다가 사고가 꽉 났어요. 그러고 나서 뭔가 좀 이상해. 고쳤는데 이상해. 그래서 일단 팔았어요. 싸게 올라왔으니까 사고 차량인 거 알고서 차량을 구입했습니다. 탔어요. 뭔가 이상해. 그래가지고 팝니다. 그러니까 그 차는 이제 계속 가격이 계속 떨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사람들은 싸니까 자꾸 사는 거예요. 가격이 매력적이니까. 그렇죠. 샀으나 이건 영 아니다 해서 자꾸 주인이 바뀌는 거구나. 2년 동안 주인이 막 6번씩 바뀌고. 사연이 많은 차예요. 이제 차주가 이제 바뀌는 거는 보험 이력에 나와 있습니다. 알 수 있는 정보군요. 그렇죠. 그래서 보험 이력이 공개되어 있는 게 중요해요. 주인이 계속 바뀌면은 되게 곤란하죠. 그렇죠. 6번째, 엔진음이 이상하고 진동이 드드드드드 큰 차. 소리가 난다는 건 뭔가 문제가 있다 이런 의미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게다가 엔진은 가장 중요한 부분 아니겠어요? 맞습니다. 엔진 하나만 새 거로 갈면은 중고차 한 대값 나와요. 엔진은 진짜 심장입니다. 그래서 중고차 샀다가 수리비가 차값만큼 나온다는 얘기가 나오는 거구나. 네, 실제로도 가능한 얘기입니다. 그런 건 그냥 다시 팔아버려야겠네요. 아유, 이분 지금 무슨 말씀 하시는 거예요? 엔진 같은 경우에는 엔진 수명이 50만 킬로에 이르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관리만 잘하면은 소리가 날 리가 없습니다. 엔진 안에서 마찰이 큰 경우에는 소리가 날 수밖에 없어요. 그렇죠. 관리가 안 된 거죠. 엔진 오일도 안 갈고 뭐 미션 오일도 안 갈고 그냥 관리가 안 된 거예요. 험하게 탄 거구나. 그렇죠. 수명이 긴 엔진이지만 관리가 그런 식으로 안 될 경우에는 엄청나게 수명이 짧아집니다. 그렇겠네요. 내가 구입한 다음에 얼마 못 타는 거예요. 돈 낭비네. 그럼 이제 정비소에 이제 이상해가지고 맡겨놓으면 얘기하는 거죠. 그냥 이거 한 대 사시는 게 나을 것 같은데요. 가장 충격적인 얘기죠. 그렇죠. 예, 가져가는. 고치는 사람조차도 혀를 내두르는. 근데 그렇게 치명적인 결함인 경우에는 구입 후 한 달, 그리고 2,000km까지는 요즘 중고차가 보장이 되기 때문에 문제가 안 되는데, 머지않아 경고등이 들어옵니다. 한 달 이내 고장 안 나요. 그런 거야? 그쵸. 한 달 이내는 고장 안 날 정도로만 약간 손을 봐놨나 보다. 그럼 팔기 전에. 위험합니다. 7번째, 자동차 연식이 오래된 차, 그리고 킬로수가 높은 차. 여러분들은 어떤 걸 선호하시겠습니까? 킬로수가 중요한 것 같아요? 연식이 중요한 것 같아요? 일단 킬로수는 엔진 수명과 관련이 있다고 아까 말씀하셨기 때문에 중요할 것 같고요. 연식도 결국에는 오래 굴린 차이기 때문에 비슷한 뜻 아닌가요? 만약에 내가 구입하려는 차가 킬로수가 되게 짧아요. 근데 연식이 오래됐어요. 그럼 운행을 별로 많이 안 한 좋은 차이다. 운행을 안 한 좋은 차면 다행이죠. 근데 만약에 상상을 한번 해보세요. 운행을 안 했는데 야외에다 내놨어요. 그냥 차를. 비도 맞고 햇빛도 쬐고. 그치. 집도 오래 비워놓으면은 사람 손이 안 타면은 금방 완전 헐죠. 그리고 폐가가 돼버리는 것처럼 차도 그쵸. 그런 거군요. 그렇죠. 그럴 가능성이 올라가요. 왜냐면은 이 자동차도 그렇고 말도 그렇고 달려야 되잖아요. 그렇죠. 근데 안 달리면은 어떻게 됩니까? 그 주요 부품들이 녹슬 수가 있습니다. 막 엔진을 굽고. 그렇기 때문에 연식에 맞게 적정 킬로수를 띈 게 전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네요. 놓치기 쉬운 부분인 것 같은데요. 그래요. 8번째, 하부를 보여주지 않거나 시운전을 안 시켜주는 경우. 시운전은 다 해보고 사야 되잖아. 안 시켜주는 데도 많아요. 그래? 네. 보고만 사기가 되게 어려울 것 같은데 말이죠. 이해가 안 되죠? 그쵸? 근데 그런 거 요구 안 하면 호구 되는 거예요, 그냥. 왜냐면은 차를 살 때 시운전을 시켜줘야 된다. 하부를 보여줘야 된다. 라는 법규가 없습니다. 내가 요구해야 되는 거군요. 요구해서 거기서 거절하면 할 말이 없는 거예요. 차량 하부는 왜 봐야 될까요? 녹슨 데가 없는지 보려고요. 그렇죠. 요즘 부식 문제가 많이 있죠. 또 그리고 기름이 안 새나 보려고.
참 서당계 대단합니다. 예. 자, 누유를 봐야 됩니다. 누유. 네. 차에서 이제 기름이 뚝뚝 떨어지는 것들이 너무 많은 경우에는 어느 정도 문제가 있다고 파악할 수가 있어요. 뭐 미세 누유 괜찮습니다. 왜냐하면 차를 타다 보면 미세 누유가 있을 수도 있죠. 근데 부식이 엄청 많이 됐다거나 여기저기 기름이 뚝뚝 떨어진다. 뭔가 수상하죠. 딱 보아도 알겠네요, 그런 거는. 그렇죠. 그래서 하부를 봐야 됩니다. 자, 시운전. 그럼 왜 시운전을 왜 해야 될까요? 아까 말씀하신 그런 소리나 이런 걸 볼 수 있기 때문 아니겠습니까? 브라보. 네, 소리도 그렇고 모든 기능을 다 체크해 봐야 됩니다. 이런 거 눌러보고. 그렇죠. 네네네. 그게 차를 구입할 때 안 되는 것들이 발견이 되면은 판매하는 입장에선 그거 당연히 고쳐드려야죠 라는 얘기를 할 수가 있어요. 근데 그런 것들을 체크 안 한 상태에서 집에 들고 왔다. 그리고 다 안 눌러보고 쓸 수도 있잖아요. 그냥 신나가지고 달리고 있다가 그치. 먼 미래에 안 되는 것들을 발견하기 시작하면은 그때 그건 누가 책임져야 됩니까? 자, 차주인 내가 다 책임져야 되는 거죠. 그치. 마지막 9번째. 자동차 사고 이력에서 금액이 큰 차. 금액이 크다는 건 결국에는 큰 사고가 났다는 뜻이잖아요. 그렇죠. 대박 사고가 난 거죠. 차 케이스만 약간 상처 난 경우에는 사실 가격을 좀 낮추는 요인이 될 수 있으니까 난 상관없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 살 수 있지만 중요 부품이 파손된 경우에는 문제가 커질 수 있는 거 아니겠어요? 그렇죠. 이게 단순 접촉 사고 같은 경우에는 그냥 옷을 갈아입는다. 그냥 자동차에 옷을 갈아입는다 수준으로 생각을 하면 되는데 자동차가 깊숙이 치고 들어오는 경우 그런 상황에서는 프레임이 박살이 납니다. 그러면은 그때부터는 금액이 엄청 커요. 뭐 200만 원 이상. 그때부터는 중대한 수술을 들어가는 겁니다. 저는 사고차가 무조건 나쁘다고 생각하진 않아요. 왜냐하면 싸니까. 그쵸. 그걸 숨기고 파는 게 잘못이죠. 그렇죠. 그거를 싸게 해가지고 그걸 이해하는 사람한테 파는 건 좋은데 그런 상황에 대해서 제대로 설명을 하지 않는다거나 그치. 보험 이력을 안 보여주는 경우 이게 뭔가 있는 거예요. 그렇죠. 특히 금액이 크다. 그런 차는 차를 잘 모르는 초보라면 피하는 게 맞습니다. 그렇죠. 그냥 새 차 사는 게 제일 좋을 수도 있어요. 근데 초보가 새 차를 사면은 좀 안 좋은 점이 있습니다. 그렇죠. 운전이 약간 미숙한데. 그렇죠. 범퍼카처럼 여기저기 막 바꾸고 다니는 거예요. 그치. 그러면 이제 뭐 2천만 원, 뭐 3천만 원 그 이상 비싼 차를 사가지고 이제 끌고 다니는데 새 차를 옆에서 쫙 긁었다 생각해봐요. 본인의 실수로. 내 마음에도 스크래치가 나는 거지. 그렇죠. 그러면 수리비가 어마어마합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팁을 드리자면요. 계약서를 쓸 때 이게 지금 분명히 말로는 침수차 아니라고 얘기를 했고 사고 차량이 아니라고 얘기했음에도 불구하고 그게 밝혀진다면 전액 환불을 한다는 것을 계약서에 명시해야 됩니다. 계약 자체가 무효. 그게 특별히 들어있지는 않군요. 오늘은 거래 시 꼭 피해야 하는 중고차에 대해서 이야기해보았는데요. 도움이 되셨나요? 새 차보다 신중하게 구입해야 하는 중고차이지만 오늘 저희가 말씀드린 이 9가지 팁을 기억하신다면 마음에 쏙 드는 중고차를 구입하실 수 있을 겁니다.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